네, 안녕하세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자동차 동향을 알려주는 남자, 자동남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남 시간, 우리 추운 겨울에 처음 만났었는데 이제는 약간 두꺼운 외투도 살짝 벗어 던지고 정말 따뜻한 봄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정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죠. 오늘은 조금 더 핫한 아이를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동차 시장에 큰 패러다임을 몰고 올 바로 전기차에 관련된, 정말 요즘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과연 이 전기차 사도 될까?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충전의 걱정은 없을까? 아주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민과 우려와 기대 심리까지 전부 다 긁어 모아서 전기차 폭넓은 가이드 A to Z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국산 전기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기차를 고려 중인 소비자분들께서라면 두 차종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입니다. 두 대 스펙 비슷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사용하고요. 먼저 아이오닉5 디자인적으로 살짝 레트로하면서도 픽셀 디자인을 사용했죠. 각을 져 놓아서 그런지 조금 더 차가 한층 단단해 보이는 맛이 있습니다. 반대로 EV6는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해서 차가 한층 더 유연해 보이는 맛이 있어요. 실내로 넘어가면 아이오닉5는 공간감에 집중을 했습니다. 센터 터널이라든지 2열이라든지 트렁크라든지 전체적으로 널찍널찍한 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요. EV6는 그런 맛은 살짝 떨어지지만 대신 아이오닉5에는 없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조금 더 이 조명의 패턴이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주행 감각에서 차이를 한번 볼까요? 아이오닉5는 조금 더 대중화된, 호불호가 없는 자연스러운 전기차 특유의 가속감을 제공을 하고요. EV6는 조금 더 역동적이면서도 스포티한 감각, 주행 퀄리티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트림 중에 GT 라인이라는 꽤나 멋있는 날렵하면서도 스포츠한 트림이 별도로 있을 정도이니까요. 참고로 가격은 아이오닉5와 EV6 둘 다 5천만 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V6 같은 경우는 전 트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고요. 아이오닉5도 사륜구동 일부 트림을 제외하면 웬만해서는 보조금 다 넉넉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고급 전기차로 우리 눈을 돌려봅시다. 바로 제네시스 전기차 삼형제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먼저 막둥이 GV60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닉5보다는 살짝 크기가 작아요. 네,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 넓이 측면에서도 그렇게 막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감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GV60만의 아주 독보적인 차별점이 있는데, 안면 인식으로 차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지문 인식만으로도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차가 부릉 하고 켜질 때는 이 전자식 변속 레버가 구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바퀴 휘리릭 돌아가면서 또 하나의 와우 포인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 다른 전기차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GV60만 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한 체급 위로 가면 GV70 전동화가 있습니다. 별도의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GV70답게 넉넉한 사이즈, 그다음에 이 패밀리 SUV로서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해 줄 만한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기도 합니다. 동력계도 넉넉한데요. 이 합산 최고 출력 360kW, 그 다음에 최대 토크도 71.4kgm에 달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가격은 7,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해치백이나 SUV가 살짝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좀 세단을 원해, 물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가장 인기 세단이죠. G80을 베이스로 만든 G80 전동화 모델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역시 명불허전이에요. 실내 감각, 퀄리티, 완성도, 만듦새가 단연 제네시스 고급 세단답습니다. 길쭉한 고급 전기 세단 G80이 유일하거든요. 국산차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눈을 돌려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현대차 그룹 외에 르쌍쉐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르노 조회가 있어요. 네, 도시명 시티 소형 해치백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차가 유럽 시장에서 언제나
매년 판매 1등을 차지하던 녀석이거든요. 그만큼 이 탄탄한 만듦새, 내구성 전혀 흠잡을 곳이 없고 검증된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달리는 감각도 굉장히 빠릿빠릿하면서 이 도심 속 우리나라 골목길을 요리조리 다니기에도 안성맞춤이죠. 게다가 가격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3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보조금 100% 다 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 2천만 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GM이 국내 수입해 판매 중인 쉐보레 신형 볼트 EV도 눈여겨볼 차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공식 출시를 했는데 이 디자인도 많이 세련돼졌고 특히 실내 모니터 크기도 굉장히 커졌어요. 예, 보는 맛이 납니다. 여러모로 디지털 요소를 강화하면서도 우리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편의 품목 알차게 챙겨 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그냥 훌쩍 넘고요. 실주행 거리는 500km대까지 향한다고 해요. 참고로 가격 4천만 원 초반대에 시작합니다. 매력적이죠? 쌍용차의 코란도 이모션이 3월 중 소비자 인도에 들어갑니다. 기존 코란도 플랫폼을 바탕으로 EV 감성을 살짝 더한 게 특징인데요. 다양한 레저 활동에 최적화된 SUV 전기차라는 점이 어필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역시 매력적인데요. 4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조금 감안해도 실제 구입 가격 2천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제 수입 전기차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이 수입 전기차 시장을 이끈 차가 있죠. 테슬라 모델 3와 Y입니다. 요즘 테슬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모델 3 같은 경우 6,400만 원부터 8,400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모델 Y는 9,200만 원까지 껑충 띄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테슬라 모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트림명을 구성해서 나만에 맞는 테슬라를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차 좋은 거는 이미 많은 시장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요.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벤츠와 BMW가 신차 전기차를 쏙쏙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벤츠 같은 경우 EQA가 있습니다. 소형 해치백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에 중심을 둔 차이기도 하죠. 효율에 집중한 차답게 배터리 팩이 66kWh짜리가 들어가고요. 1회 충전 시 국내 인증 키로수는 303km인데 글로벌에서는 400km 훌쩍 넘게 받았으니까 실제 주행거리는 더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가격이 살짝 애매한데 5,9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작년 같았으면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500만 원 기준으로 살짝 내려가면서 이제는 50%만 받을 수 있겠네요. 전기차계의 S클래스 EQS도 아주 발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EQS 450 관련 트림으로 AMG 라인이라든지 어드밴스라든지 꽤나 폭넓게 포지션이 되어져 있고요. 이 가격이 확실히 S클래스급 다워요. 1억 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보조금 받을 수 없고요. 특히 EQS는 이 앞쪽 실내 인터페이스가 정말 멋있거든요. 완전히 다 액정창으로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구현하고요. 또 우리가 벤츠 S클래스에서 기대하는 그런 정숙성과 수준 높은 승차감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라이벌이 없죠. EQS 활약을 기대해 보자고요. BMW는 한층 더 적극적인 폭넓은 세그먼트의 전기차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먼저 i3가 있고요. i4가 있고 iX3가 있고 iX까지. 뭔가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죠.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i3 같은 경우는 꽤나 익숙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판매된 또 전기차이기도 하고 BMW 그룹 내에서도 핵심 차종으로 기틀을 다지기도 했었죠.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248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요. 값은 5,400만 원 정도로 조금 도시명 시티카에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보다 한 체급 큰 이 중형 SUV 포지션에 iX3가 있습니다. X3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외관이라든지 실내라든지 X3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특유의 감각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효율이라든지 어느 곳 하나 빼놓지 않았기 때문에 iX3 굉장히 판매 반응이 좋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최고 출력은 280마력대에 달하고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44km를 인증받았습니다. 가격은 7,5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BMW iX입니다. 와,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보고 또 시승 행사까지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끊임없이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차이기도 했어요. 일단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공간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단번에 시선을 훔치고 X5보다도 큰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주변 도로 시선을 압도하죠. 디자인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깔끔하고 또 심플한 모습을 잘 연출해냅니다. 큼직한 크기만큼이나 이 파워트레인도 정말 넉넉한데요. 최고 출력은 523마력에 달하고요. 제로백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거대한 SUV임에도 불구하고 4초대에 끊습니다. 와, 진짜 빠르죠. 게다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447km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어느 곳 하나 섭섭치 않게 다 챙겨 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격도 물론 상당합니다. 1억 2천만 원대에 향해 있네요. 마지막으로 4도어 쿠페형 세단의 i4가 있습니다. 한층 더 역동적인 BMW 특유의 운전 재미를 전기차에서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인데요. 실제 두 개의 고출력 전기 모터와 무려 80kWh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최고 출력은 530마력, M50이라는 고성능 트림의 경우는 544마력에 달합니다. 정말 밟자마자 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3초대에 마크를 하고요. 최고 시속 225km에 제한이 되어져 있죠. 가격은 6천만 원 중반부터 7천만 원, 그 다음에 8천만 원 중반까지 아주 폭넓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BMW 그룹의 이 귀여움을 담당하는 브랜드죠. 네, 바로 미니에서도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니 일렉트릭인데요. 소형 해치백 이 3도어 미니 쿠퍼를 바탕으로 전기 배터리를 바닥에 짙게 깔아 넣은 녀석이에요. 주행 가는 거리가 살짝 아쉬워요. 국내에서는 159km를 인증받았는데 미니 코리아에 따르면 어차피 이 차는 도시용에서만 타는 차고 이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취향, 타깃, 그 다음에 이 활동 바운더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뭐 미니니까 우리 귀여운 얼굴 보고 이 똘망똘망한 눈 보면서 용서해 주자고요. 볼보에서도 전기차가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C40 리차지입니다. 이 C40 리차지 디자인도 화려합니다. 쿠페형 SUV를 지향하고요. 볼보차 특유의 세련되고 섬세한 디자인 퀄리티가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T맵과 연동을 했고요. 음성 인식률도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력계 빠르게 살펴보면 최고 출력 408마력, 최대 토크 67kgm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4.7초,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356km에 달한다고 해요. 배터리 자체 사이즈도 커요. 78kWh를 깔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초 수입 전기차 시장에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온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폴스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폴스타2라는 전기 세단입니다. 폴스타는 볼보차에서 독립한 전기차 전용 브랜드입니다. 78kWh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바닥에 탑재가 되고 최고 출력은 이 기본형인 231마력짜리가 있고 조금 더 고성능을 지향하는 408마력짜리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334km 그리고 417km 버전까지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고르면 좋을 것 같네요. 가격 설명해 드려야죠.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 모터 같은 경우 5,400만 원대에 그 다음에 듀얼 모터 5,7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맨날 뻔한 신차 이런 거 말고 중고 전기차도 한번 소개해줘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자동남이 픽한 중고 전기차 톱5입니다. 먼저 작고 경쾌한 도시명 전기차를 찾는다면 BMW i3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차 한국 전기차 초창기인 2014년부터 판매돼서 매물이 제법 많은 편이에요. 게다가 꾸준히 연식 변경을 통해서
주행 가는 거리도 200km대 후반으로 늘려놓았기 때문에 잘만 선택한다면 아주 좋은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i3 하면 이 활짝 열리는 코치도어, 그 다음에 이 실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2022년도에 놓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멋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초기형의 같은 경우 1,000만 원대부터 매물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또 매력적인 또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값이 싼 전기차를 찾는다면 르노 삼성의 SM3 Z2도 한번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 중인 소비자분들께서라면 SM3 Z2 그래도 한 번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 가는 거리 200km대 보여주고요. 가격도 역시 1,000만 원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전기차 입문형 살짝 맛보기로도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벤츠의 첫 양산형 전기차 EQC 중고 매물은 어떨까요? 기존의 벤츠의 중형 SUV죠. GLC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넉넉한 공간도 나오고요. 참고로 이 차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습니다. 네. 처음 출시를 했을 때 9천만 원 후반, 게다가 1억 원 정도 사이에 포지션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중고 매물 아주 잘 찾아보면 6천만 원대에도 차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벤츠 특유의 승차감이라든지 고급스러운 감각은 그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벤츠 전기차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의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5? 아닙니다. 차명이 아이오닉인 준중형 해치백 모델인데요. 아주 예전에 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 차 굉장히 또 잘 만들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훌륭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나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현대차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편의 품목, 안전 품목 아낌없이 다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부담 없이 전기차를 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고로 초기형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부터 고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소울 부스터 EV입니다. 생각보다 만듦새가 꽤 좋아요. 예, 지금 시장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이거든요. 실제로 니로 EV와 같은 64kWh 배터리팩 그리고 150kW 전기 모터가 맞물립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204마력, 복합 주행 가는 거리도 386km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 가격도 2천만 원 중후반대에 위치해져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유니크한 형태의 희소성 가득한 전기차 한번 몰아보고 싶어. 그것도 부담 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소울 부스터 EV 강력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사야 돼? 라는 거죠. 내연기관차 지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전기차 하면 그런 막연히 갖는 그런 편견들 있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 여전히 조금 강박이 있고 충전도 힘들고, 정말 사야 되는 게 맞을까?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과 직장 이 두 가지 거점 사이에 전기차 충전소가 한 군데라도 위치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는 사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자의 마음가짐인데요. 솔직히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일반 내연기관차 막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없네 하면 주유소 들어가서 2, 3분이면 솔직히 끝나잖아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분들께서 30분, 1시간 기다리는 거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이 충전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전기차 사도 된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전기차는 언제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신차가 주문을 해도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출고 적체가 더 심하죠. 차량용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 가서 계약하고 대기 걸어놓고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민은 선택의 시간만 늦출 뿐이에요.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전기차 구매 생각이 있다.
바로 가서 일단은 계약 걸어 놓으세요. 그것도 못 기다리겠다 생각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중고 전기차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기다리기 난 너무 지치고 힘들어 이러면 KB차차차 살짝 들어가서 신차급 중고 전기차라든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고 전기차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전기차 춘추 전국시대에 맞춰서 국내외 전기차 신차는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중고 전기차까지 우리 KB차차차 시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전기차 사도 되는지, 충전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꿀팁까지 제가 전수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전기차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지금 제 옆에 이 엔딩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녀석이죠. GV70 전동화.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차 하나만 있으면 정말 전천후 전기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입으로 넘어가면 BMW i4 정도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마치 정말 스포츠카의 모습을 아주 잘 구현해내고 있는 고성능 쿠페형 세단 또 땡깁니다. 그 다음에 중고 전기차로 넘어가 보면 저는 오히려 이 가성비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정도 생각이 나네요. 분명히 전기차 구매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 지금 이 영상 많이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아주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구매 경험까지 쌓으시길 바라겠고요. KB차차차 시세도 한번 확인해보면 정말 다양한 전기차가 있어서 꽤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즐겁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자동차 동향 속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